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카의 최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르쉐 타이칸 4S의 주문 페이지예요. 포르쉐의 옵션을 가성비 위주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좀 솔깃한 포르쉐의 좋은 옵션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좀 체크를 하다 보니 완전 가성비 옵션은 하지 못했고요. 오너분의 이제 취향에다가 그래도 가성비를 조금 생각한 옵션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옵션에서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항목들이 많아서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포르쉐 타이칸 4S를 가지고 한번 주문 페이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출발! 자, 먼저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탑 메뉴에 포르쉐 라인업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요.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타이칸에서 보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클릭을 했습니다. 일단 타이칸 4 크로스 투리스모, 타이칸 4S 이렇게 타이칸의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이칸이 일단 국내에는 4S가 먼저 출시가 됐었잖아요. 저희가 우리 주문 페이지 보려고 하는 그 모델도 4S예요. 근데 올해 2021년 5월에 타이칸 터보 S를 출시하고 6월에는 4S랑 타이칸 터보까지 출시를 해서 라인업이 이렇게 강화가 되었어요. 투리스모는 연말쯤에 국내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일단 우리는 타이칸 4S 1억 4,850만 원부터 출발하는 요거를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주문을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이랬거든요. 1억 4,560만 원. 근데 올랐어요. 들어가 볼게요. 주문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의 상단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왼쪽에 타이칸 사진은 내가 옵션을 넣은 모습이 반영돼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화살표를 넘기면 이렇게 외관 그리고 실내의 장면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를 볼 때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스티어링 휠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은 실내로 이렇게 바로 바꿔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산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경을 지우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닫을 때는 오른쪽 위에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옵션을 체크하는 곳이에요. 위쪽에 토탈 프라이스로 가격을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옵션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 가격, 기본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옵션을 체크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인테리어 컬러 앤 휠스입니다. 볼게요. 외장 색상과 휠이고요. 흰색과 블랙은 이렇게 영원이고 이렇게 기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컬러고요. 우리는 요거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메탈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은은하게 좀 펄이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로즈골드 같은 이런 색깔이 있어요. 뭔가 제 취향이에요. 아래 스페셜 컬러도 있는데 이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그죠? 350만 원이고 카민레드 눌러보면은 이렇게 핫핑크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커스텀 컬러 1290만 원을 추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아래쪽에 휠 보시면 기본 휠이 19인치 타이칸 S 에어로 휠이에요. 여기 체크된 거 보이시죠? 워낙 이쁜 차니까 기본 휠도 좋긴 한데 이렇게 20인치, 21인치 보세요. 가격이
310만 원부터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상 이렇게 눌려 보면은 이쁘긴 합니다. 휠이 좀 크면은 좀 자세가 좋기는 해요. 이렇게 휠이 커지면 물론 뽀대는 나는데 승차감이나 주행소음에 영향을 뭐 아주 안 준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는 19인치 타이칸 S 에어로 휠 영원 요걸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휠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보시면은요, 지금 페인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휠 도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외부 외장색이랑 뭐 똑같게 색칠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제트블랙 메탈릭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 건데 굳이 선택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메탈릭, 그레이 메탈릭으로 선택을 하고 휠 19인치 하고 휠 도색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19, 20, 21 이렇게 되어 있고 올 시즌 타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19인치, 20인치, 21인치를 위한 사계절 타이어 옵션 영원이죠.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테리어 컬러와 시트예요. 일단 표준 인테리어는 부분 가죽이랑 플라스틱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레더 프리는 친환경으로 가죽이 사용되지 않는 재질인 거고 그 아래에 뭐 클럽 가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거 선택했습니다. 투톤 가죽 인테리어 블랙과 자주색 이렇게 선택을 해서 590만 원을 추가를 했어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포르쉐라면 역시 레드 블랙이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단점이 있대요. 청바지 같은 걸 입으면 이렇게 가죽에 이염이 조금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트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컴포트 시트고 밑에 있는 건 스포츠 시트 플러스 옵션가가 60만 원이네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주행할 때 운전자의 몸을 18방향으로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스포츠 시트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스티칭과 시트 센터인데요.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에 스티치, 이렇게 뿅뿅뿅뿅뿅 실밥 있죠. 거기에다가 색을 넣는 옵션인데 최저가가 일단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스티치 색깔에 옵션가를 넣는 건 조금 그래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래부터는 개별 옵션이에요. 이퀴먼트 패키지, 장비 패키지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건 주행 속도랑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30km부터 210km까지 여기 요 옵션 이름이 있으면 여기 I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비록 영어긴 하지만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에 따라 알아서 멈추고 가는 기능인데 이건 굳이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자동 주행을 사용을 할 거라면 2억짜리 포르쉐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예요. 자율주행을 원한다면 사실 테슬라를 사서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포르쉐를 사는 이유는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예리한 핸들링, 그리고 고속에서의 안정적인 코너링, 뭐 그런 드라이빙의 재미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은 굳이 체크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익스테리어 외부 옵션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1200만 원으로 가장 비싸네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외장이 바로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처음에 만약에 눌렸을 때
여기서 왼쪽에서 안 바뀌잖아요. 그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바뀌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공기 흡입구도 커지고 프론트 에이프런이나 리어 디퓨저, 사이드 스커트 뭐 이런 곳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변하면서 카본 장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키지 카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카본을 뺀 금액이 아래 스포츠 패키지로 680만 원이고 여기다가 하이글로시로 색칠을 하면은 50만 원이 더 붙어서 730만 원이고요. 패키지가 아니라 이렇게 개별로 뭐 프론트 에이프런만 또는 뭐 사이드 스커트만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사이드 미러의 도장에 관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선택한 이 회색은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잠시 제가 외장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와볼게요. 다시 익스테리어로 와가지고요. 뭐 미러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투톤인데 뭐 아래쪽을 외장색으로 바꾸고 뭐 미러 베이스를 카본으로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 뭐 아래쪽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전체가 하얗게 뭐 바뀌었죠.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다 80만 원대의 옵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본으로만 이건 공짜로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별로다. 자, 그리고 윈도우 트림의 크롬, 여기 이 부분을 보셔요. 여기 윈도우 트림을 이렇게 크롬이 없어지면서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크롬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일렉트릭 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를 보면은요 여기 확실히 표는 안 나는데 여기 이 부분 있죠. 제 마우스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일렉트릭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필기체로 써져 있어요. 이거는 넣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추천이에요. 전기차를 타는데 뭐 이 정도는 거기다가 옵션가도 빵원이에요. 넣어주는 게 맞고 실제로 있는 게 훨씬 예뻐요. 자, 도어 손잡이 색상들입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손잡이 뭐 한 번씩 눌려보셔요. 넣어주고 자, 바로 밑에 포르쉐 로고 커티시 라이트가 있어요. 커티시 라이트는 고급차의 상징이거든요. 여기 아이 모양 눌려보시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열렸을 때 고급차의 로고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포르쉐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 우리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래 도어 실버, 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의 사이드나 후면의 모델의 로고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눌려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 모양 이렇게 눌려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아래에 보이죠? 여기부터는 드라이브 트레인과 셰시예요. 타이칸은 앞뒤 차축에 각각 전기 모터가 있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내연차가 단계별 미션이라면 타이칸은 전륜의 단일 속도 미션, 후륜의 고속 2단 미션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건데 이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스포츠 사운드예요. 이 옵션이 저희가 구매할 때는 옵션가가 70만 원에 붙었었는데 지금은 0원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우주선 소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행에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 아이 모양 눌려보시면은 79.2kW에서 93.4kW로 성능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은 모터의 출력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옵션가가 810만 원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는 배터리지, 전기차면 주행거리지 하는 마음으로 옵션 추가를 했습니다. 자, 아래는 토크 벡터링 플러스인데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하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PDCC 포르네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 차체 롤링을 안정화해주는 기능인데 횡방향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개입합니다. 이게 한번 느껴보면 좋기는 해요. 근데 또 이쯤에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예요. 이거는 가야 됩니다. 이거는 포르쉐 옵션의 상징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눌려보시면은 포르쉐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요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GT 멀티펑션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되고 개별 설정 저장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PSM 스포츠도 추가가 되고요. 160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를 해보면은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행 상황에 따라서 뒷바퀴가 똑바로 혹은 반대로 조향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속도에 따라 핸들의 무게가 달라지는 건데 이것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PSCB 그리고 PCCB라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페인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캘리퍼 도색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PSCB, PCCB를 얘기를 하자면은 포르쉐에는 브레이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브레이크, PCCB, PSCB 이렇게 있거든요. PCCB는 세라믹 코팅 브레이크인데요. 먼지도 덜하고 부식도 없어서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거고, 그리고 PCCB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고 강렬하게 잡아주는 제동 시스템이라서 서킷 같은 데서 좀 빛이 나죠. 근데 이게 요 기능들이 일단 20인치 이상의 휠을 장착을 해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옵션이 경고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들, 이 브레이크 옵션들은 옵션가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휠 가격까지 같이 옵션가가 되는 거죠. 꽤 비싼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PCCB 같은 경우에 봐봐요. PSCB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제 흰색으로 도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CCB는 캘리퍼가 옐로우로 도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징 같은 캘리퍼의 색인데 또 그 색을 캘리퍼의 색을 이렇게 도색을 해준다는 이런 옵션들도 있네요. 일단 19인치 기본 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외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캘리퍼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빨간 캘리퍼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선택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짤 아래 보시면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이 이게 다시 있는데 아까 했잖아요. 시계에 있었던 거. 근데 이거는 아날로그 시계가 조금 더 고품질이에요. 고품질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이게 한번 보고 나면은 욕심이 생기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 펼쳐볼게요. 자, PDLS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조명에 조금 더 섬세하게 조광하는 기능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 특히나 야간 운전의 편리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까 하는데 약간 밑에 똑같은데 아이스 블루 색상이 있네요. 320만 원짜리 한번 눌려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사이드미러 요거 도색 색상 본다고 거를 외장을 흰색으로 바꿨잖아요. 다시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으로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레이랑 여기 앞에 이게 헤드라이트 요 조명 보이시죠? 여기 요 색상이랑 굉장히 너무 어울리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만 32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거는 뒤쪽에 로고 색상이에요. 전기차라 이렇게 아이 모양 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스 블루 색상이 좀 예쁘긴 해요. 전기차의 그런 아이덴티티도 좀 살려주는 게 있는데, 일단 또 가성비가 또 새삼 생각이 나서 굳이 선택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윈드 스크린 상단을 이렇게 살짝 어둡게 틴트해주는 기능이거든요. 20만 원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지나가고요. 뭔지 궁금하면 한 번씩 눌려보세요.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중 접합유리입니다. 이게 이중 접합유리 전기차라면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가성비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옵션은 추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는 일단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웅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연차에 비해서 외부 소음이 조금 부각된단 말이에요. 차량 자체에서 들리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소음을 좀 덜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실내 온도 상승도 감소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를 합니다. 200만 원. 자, 또 아래에 또 펼쳐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라면 넣었을까요? 오너분이 선택을 하셨어요. 취향이셔가지고 넣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서라운드 뷰를 포함한 파크 어시스트인 거고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인데 영원이에요. 뭐 고민할 거 있나요? 체크하시고. 그리고 액티브 파킹 서포트,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자동 주차 기능인 거고, 뒤쪽에 차량 뭐 경고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차주분, 오너분은 운전을 잘하십니다. 주차도 잘하시니까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래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행자나 동물이 빨갛게 보이면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에요. 안전이 들어가면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차선 변경 지원해주는 거 빵원이잖아요. 넣어야죠. 그죠? 자, 다음 인테리어로 넘어갑니다. 인테리어. 송풍구 아래쪽에 5.9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구역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기능인데 저는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4-1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열, 그러니까 뒷자리에 가운데 부분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앉을 수 있게 뭔가 약간 쿠션감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벨트도 3점식으로 바뀌네요. 여러 명이 탈 일이 많으면 추가를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벤틸레이션 요거는 통풍 시트예요. 바로 아래 보니까 요 통풍도 되면서 뭐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냥 통풍 시트만 추가를 할게요. 140만 원 차이잖아요. 그럼 이게 마사지 기능이 140만 원이란 소린데, 참고로 아까 우리는 스포츠 시트를 추가를 하고 왔는데 스포츠 시트를 넣게 되면은 마사지 기능은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고속 주행하고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뭐 마사지를 받는 게 좀 어울리지 않긴 하네요. 자, 그리고 2열 측면 에어백입니다. 이거는 안전이랑 연관된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패키지, 수납 패키지예요. 앞, 뒤로 수납 영역이 늘어나는 건데 저는 좀 짐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라면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오너분은 짐이 없는 스타일이라 안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악센트 패키지 네오디메라고 되어 있어요. 색상 포인트 부분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 화려하게 확 살아나는 게 느껴지죠. 선택은 하지 않을 테지만 느낌은 뭔가 눈이 화사한 게 느껴지네요. 그죠? 이제 뭐 같은 건데 다크 실버로 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도장된 키와 키 파우치인데요.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키에 내 차 색상이랑 같이 칠해주고 키 파우치를 하나 더 주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부터 시트 벨트라고 되어 있는 이 쭉 이렇게 꽤 많아요. 되어 있는 거는 안전벨트의 색상이에요. 누르면서 색상이 바뀌는 걸 보시면 되고요. 시트벨트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다른 색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70만 원의 옵션가고요.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리다 보면은 크로노 스톱워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눌려 보시면은요. 이게 실내 정면 뷰가 있어요. 이게 크로노 패키지 이 시계의 배경 바탕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색깔을 하얗게 바꿔주는 거예요. 위에 건 흰색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빨간색. 굳이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스키백은 말 그대로 스키 가방이에요. 스키 별로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레더 볼게요. 가죽 인테리어죠. 루프 라이닝 그랩 측면 상단의 가죽 핸들 색상을 고르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매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닥 매트의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 있죠. 그런 거랑 가죽 가장자리 장식 그리고 포르쉐 로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매트 부분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센터 콘솔 덮개에 로고를 넣을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네요. 여기 로고 은은하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탐나기는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중요한 게 있죠.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로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나요? 셀카도 찍고 그죠?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이 로고가 추가가 되는 게 앞좌석만 할 수도 있고 뒷좌석까지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앞좌석만은 30만 원, 뒤에는 70. 앞좌석만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 포르쉐 로고인데 아까 로고 메뉴랑 같이 붙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얘는 따로 있을까요? 플로어 매트 바닥 전체 매트에 이제 가죽 엣지 그리고 디파이 좀 더 엣지를 짱짱하게 마무리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요렇게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매트에 가죽 엣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버시블 러기지 요거는 트렁크 바닥 매트에 가죽 엣지를 넣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닥 매트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바이저를 가죽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정보를 눌러보면은 선바이저뿐만 아니라 루프 라이닝까지 같이 가죽 처리하는 거를 의미를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안쪽 도어에 실가드와 비필러 하부를 가죽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런 부분. 그리고 가죽 키 파우치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가죽 키 파우치 지나가고 그리고 브리프 케이스 서류 가방입니다. 예쁜데 60만 원이나 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지 트레이로 시작하는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뒤쪽 수납함의 재질을 가죽으로 장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눌려보시면은 이렇게 부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이거 문 쪽에 가죽 패키지 센터 콘솔의 가죽 패키지에서 패키지 단위로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패키지니까 좀 옆에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면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은 안 돼요. 그쵸?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봤는데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레이스텍스인데요. 레이스텍스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섞어서 만든 초미세 합성 섬유예요. 소재가 알칸타라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스텍스도 호불호가 좀 갈려요. 스포츠카 느낌이 이렇게 조금 물씬 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비슷해요. 아까 가죽 장식 했던 것처럼 장식할 부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루프 라이닝이나 센터 콘솔, 바닥 매트의 엣지 부분을 아까는 가죽이었는데 이번에는 레이스텍스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아까 디파이도 있었죠. 조금 더 짱짱하게 할 거냐 그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부위가 비슷한데 소재의 차이라는 거 지나가고요. 우드 볼게요. 팔다오 다크 오픈 인테리어 패키지, 오픈 포어스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눌려볼까요? 우드 트림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우드 트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색은 좀 안 그럴 텐데 빨간색이랑 정말 안 어울리네요. 정말 이 색의 조합은 정말 테러입니다. 너무 안 어울려. 빨리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인테리어 카본. 아까 이거 우드 트림처럼 이거 인테리어 패키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우드 트림이 있던 그렇게 들어갈 만한 곳에 카본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290만 원이네요. 미리 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열선이랑 스티어링 휠 열선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 부분 요 부분이죠. 요런 부분. 요 안쪽에 요 부분을 카본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을 선택을 했어야 요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 두 가지를 보시면은 핸들을 스티어링 휠 부분을 레이스텍스, 그러니까 알칸타라랑 비슷한 재질의 느낌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크는 카본.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이제 아까 레더 프리로 했냐? 그리고 그냥 레더로 했냐? 인테리어를. 근데 우리는 가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가 되죠. 이 스포크 부분은 카본 처리가 된 거고, 이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막 많이 잘 보이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뭔가 소재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진다, 그죠? 이건 도어실 가드에 카본이 들어가고 일루미네이티드 조명이 들어가네요. 반짝이니까 예쁠 것 같긴 한데 역시 좀 예뻐요.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건 똑같은데 퍼스널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말이 있으면 내가 넣고 싶은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좀 넣어보고 싶네요. 근데 400만 원이고 굳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제 내부 도어에 쓸 가드하고 비필러 하부를 가죽으로 처리하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옵션을 선택을 하라는 거네요. 옵션이 이걸 잘 모르고 선택을 하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내가 위에서 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왔다면은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하면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옵션을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음 인테리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롬버스 인테리어 패키지 눌려볼까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장식이 됐는데 그래픽상으로는 막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장식이 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페달 알루미늄 처리하는 거 50만 원이고,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아까 도어실 가드에 내 맘대로 문구를 넣는 거에 거기다가 알루미늄 재질을 입히겠다 뭐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드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는데 브러쉬드 알루미늄 소재는 뭔가 좀 브러쉬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결이 느껴지는 소재인 거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디오와 커뮤니케이션 눌려볼게요. 패신저 디스플레이 하겠습니다. 눌려볼까요? 이렇게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데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이 기능은 타이칸에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150만 원 정도면 이거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래 보스하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정보가 있는데요. 보스는 스피커 14개가 있고 출력 710W라고 되어 있고요.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21개, 출력은 1455로 뭘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부메스터가 좋긴 해요. 근데 일단 가성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사운드에 아주 민감하셔갖고 사운드 튜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스로 선택해 줘도 이것만으로도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희는 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퍼포먼스 눌려볼게요. 일렉트릭 차징 커버 요거는 전동으로 충전구 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옵션이네요. 해야죠, 이건. 이게 손짓으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타이칸 충전 영상은 저희 은카 채널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으로 여는 거고, 그리고 온보드 AC 충전기 옵션, 최대 충전 전력을 높이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옵션인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넣지 않았어요. 히트펌프는 은카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기능이에요.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데워줘서 겨울철 같은데 특히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게 포인트인데 전기차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래 차징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눌려보시면은 벽걸이 충전 장치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월 차저 같은 거죠. 근데 개인 주택이라든지 개인으로 쓰는 사무실이 있지 않다면은 굳이 추가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쇼 서머리 눌러도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서머리 요 꼭 누르셔도 돼요. 자, 요약을 눌려봤더니 원래 차값에서 우리가 추가한 옵션의 가격이 5,140만원. 그래서 1억 9,990만원. 뭔가 홈쇼핑 가격이네요. 뭔가 일부러 맞춘 것 같은 그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주문했던 주문서를 보면요. 가격이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죠? 좀 다르다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옵션별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좀 더 비싸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옵션가가 있었는데 영원이 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액이 우리가 했었을 때보다 약간 높게, 약간은 아니고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거는 뭐 체크를 한 게 아니었는데 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요 연필 모양을 눌리면 뭐 취소나 뭐 그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화면에서
이렇게 그림을 크게 눌려보시면은, 자, 우리가 열심히 옵션을 체크한 게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화면에 지금 실물이 보이고 있죠? 뭔가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남들하고는 똑같지 않은 정말 나만의 포르쉐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뿌듯하죠? 자,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든 포르쉐의 코드를 생성하겠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만든 포르쉐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게 나만의 고유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내 고유 코드, 나만의 포르쉐의 인터넷 주소인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인터넷에 붙여넣어 볼게요.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내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열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보던 바로 그 화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내리고, 자, 딜러에게 보내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포르쉐 사이트 계정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마치 비교는 안 되지만 약간 뭐 장바구니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거기다가 내가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프린트는 인쇄니까 뭐 아실 거고, 그다음 쉐어는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쉐어를 누르면은 내가 만든 타이칸을 내 코드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타이칸 주문, 옵션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많고, 게다가 또 사이트도 막 영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주문하실 땐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눌려보시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포르쉐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주문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타이칸 사죠? 이상 은가 채널의 츠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